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지 강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통신 1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회선 구성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회선 구성 방식에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포인트 포인트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멀티 포인트 방식이 있고, 자, 일단 포인트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단말기를 1대1로 독립시켜서 이렇게 연결한 방식이죠. 그래서 A와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1대1이 되는 거죠. 또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B가 1대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대1로 연결시키는 방식. 다음에 이제 멀티 포인트 방식이다라는 것은 여러 대의 단말기들을 이렇게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연결된 방식을 이제 멀티 포인트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방식이 있습니다. 네, 다중 방식이다라는 것은 여러 대의 단말기를 다중화 장치라는 곳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네, 그거를 이용해서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이렇게 연결한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종류에 이제 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122번입니다) 패킷 교환방에서 패킷이 이제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오류 없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나? 라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흐름 제어, 에러 제어, 경로 제어겠죠? 네. 흐름 제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통신로를 건너갈 수 있는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고, 에러 제어다라고 하면 이제 오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경로 제어다 그럼 어느 길로 가면 잘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되는군요.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그랬습니다. 중앙에 있는 컴퓨터, 이를 중심으로 터미널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 이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네, 바로 성형이다라고 하죠. 스타형이다라고 합니다. 1번에 있는 버스형은 통신 회선을 이렇게 공유해서 배치해야 하는 방식이 되고, 2번의 링은 이제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4번에 메쉬형, 그물형이다. 그럼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을 하죠. 이렇게요. 자, 124번입니다. IP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IGP가 있고, 다음에 EGP가 있죠. 이 IGP는 다시 RIP와 OSPF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알려진 공인 IP 주소와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변환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NAT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IP 주소는 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공유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NAT를 이용을 하면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면서 이거를 공인 IP 주소와 상호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에 있는 NAT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있는 FAT는 뭐죠? 파일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요. SMTP는 뭐죠? 네, 이메일을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네. 자,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SNMP는 인터넷에서 이 M이 매니지먼트 관리하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HDLC 전송 제어 절차의 세 가지 동작 모두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HDLC의 데이터 전송 모드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NRM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ARM, 그 다음에 ABM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NRM은 표준 응답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표준이란 뜻이고, 얘는 비동기 응답 모드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비동기 균형 모드다. 얘는 이제 응답이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몇 번에 있나요? 바로 2번이 되는군요. 자, 1번은 첫 번째 보면 NRM이다 라는 것은 주국과 이제 종국이 있는데, 주국이 있고 종국이 있는데, 종국은 주국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이제 송신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국이라는 것이 이제 종국한테 허가를 해줘야지 여기서 전송을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비동기 응답 모두다 ARM이다 그러면 자 여기가 메인 주국이 있고 얘는 이제 공죽이 있는데, 종국이 주국의 허가 없이도 송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국이 있는 거죠. 링크 설정이라든지 오류 복구에 대한 권한은 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동기 얘는 균형이잖아요. 주국과 종국이 있는데 허가 없이 언제나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127번입니다. 랜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랜이다 라는 것은 뭐죠? 로컬, 근거리 통신망이다 라는 거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오류 발생률이 낮습니다. 거리에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근거리다, 가까운 거리다, 같은 건물 정도의 같은 건물 이내 정도의 거리에서 이용하는 것을 랜이다 라고 하죠. 가깝기 때문에 또 경로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망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 선택이 필요하지 않다. 망에 포함된 자원을 공유한다. 우리가 컴퓨터가 10대가 있다. 공유해서 쓰죠. 컴퓨터를.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8번입니다. 정보 제공을 할 때 통신회선을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다, 빌린다. 하나의 사설망을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축적해 놓은 갖가지 정보를 유통시키는 정보통신 서비스는 선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부가가치를 더해가지고 효용을 높이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밴이다 라고 합니다. 1번의 랜은 뭐죠? 근거리 통신망이 되는 거고, 2번의 ISDN은 뭐죠? 종합정보통신망이 되는 거고, 4번에 이제 WAN이다 라는 것은 광대역 통신망, 넓은 거리 통신망. 거리상으로 본다면 랜이다, 맨이다 이쪽이죠. 넓은 범위, 랜이다, 맨이다, WAN이다. 자, 이렇게 순서를 지정을 합니다. 129번입니다. ISDN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ISDN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뭐가 되죠? 종합정보통신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채널, D채널이 있는 것이고, 음성, 비음성 여러 가지 이제 한꺼번에 보내는 것을 말을 하고, 세 번째, 회선 교환 방식, 패킹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이제 1회선 교환 서비스가 얼마인가요? 64K입니다. 128K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ISD에는 B채널과 D채널이 있죠. B채널은 64K가 되고요. D채널은 16K가 있고 64K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H채널은 H0, H1, H2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H0는 384kilo, 그 다음에 1536, 그 다음에 1920 이런 식으로 이제 BPS 단위는 다 BPS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130번입니다. 네, ISDN의 베어러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ISDN의 통신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베어러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텔레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서비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OSI 참조 모델의 1계층부터 3계층의 기능을 제공하는 게 베어러 서비스고, 1부터 7까지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게 텔레 서비스, 그리고 이제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베어러 서비스다라면은 전송하는 정보를 변형 없이 그대로 전달만 하는 서비스로서 회선 교환, 그 다음에 패킷 교환, 이런 기능이 되고, 텔레 서비스는 이제 통신망과 단말 장치에서 이용하는 기능들을 부가해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거, 팩스라든지 텔렉스, 원격 회의, 뭐 이런 것들,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부가 서비스는 이제 여러분이 발신 번호 표시라든지 수신자 부담, 통화 대기, 이런 기능 등을 부가해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베어러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회선 교환, 패킷 교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31번입니다. 컴퓨팅 교환. 디지털 전송 장치들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음성, 데이터, 이미지 전송에 동일한 디지털 기술이 이제 적용된 통합 시스템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총합 정보 시스템, 바로 ISDN이 되겠습니다. 종합 정보 통신망이 되는 거죠. 1번에 있는 래는 근거리 통신망,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배는 부가가치 통신망,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외는 이제 광대역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32번입니다. TCP/IP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 개의 C클래스 주소를 할당을 받았습니다. C클래스 주소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상의 호스트에게 실제로 할당할 수 있는 최대 IP 주소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죠. 네, 그래서 C클래스는 어때요? 256개인데 빼기 2개를 한 254개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C클래스의 호스트 부분은 8비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IP 버전 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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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있는 8비트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비트니까 256가지인데 거기서 2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2개를 뺀 254개가 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2개의 이진값이 서로 다른 2개의 주파수로 구분되는 변조 방식은 그랬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데이터로 시선을 변경하는 방법은 ASK가 있고, 그 다음에 FSK가 있고, PSK가 있고, QAM,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ASK다라고 하면 진폭을 변조하는 거고, FSK 하면 주파수를 변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는 위상을 변조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직교, 진폭 변조다라고 해서 진폭과 위상을 변환하는 방식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주파수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FSK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TCP/IP 프로토콜 구조 중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응용 계층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파일 송수신하는 거, 그 다음에 원격 접속하는 텔넷, 그 다음에 이메일 쓸 때 사용하는 SMTP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응용 계층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이 있고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네, 전송 계층에서는 이제 TCP, UDP를 쓰는 것이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여기서 IP를 쓰고 여기에 ICMP, ARP, RARP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응용 계층이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135번입니다. 에라 제어 방식 중 CRC의 순환 잉여도 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인 그랬습니다. 순환 중복 검사다, 순환 잉여 검사다 라는 게 CRC가 있는데요. 집단 에러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오류 검출령입니다. 오류 검출, 에라 검출을 위해서 자, 뭐를 사용하느냐? 다항식 코드를 네, 사용을 해서 오류를 검찰하는 방식입니다. 에라 검출 코드인 FCS를 정보에 추가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6번입니다. ATM 교환기에서 처리되는 셀의 길이는 했습니다. ATM이다 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BISDN의 핵심 기술이 되는데요. 동영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전송하려면 힘드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얘를 전송해주고 사람들이 이걸 보는 동안에 두 번째 걸 다운로드해주고 라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것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총 53바이트입니다. 이 53바이트 중에서 5바이트가 이제 헤더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 48바이트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셀의 길이는 얼마다? 바로 이제 답번에 나오는 53바이트가 되겠습니다. 137번입니다. 자,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어떤 방식일까? 버스 네, 또는 트리, 토폴로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전송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이 전송 매체의 상태를 감지하다가 유의 상태인 경우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매체의 상태를 감지해서 다른 스테이션과의 충돌 여부를 감시하는 것. 자, 이런 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CSMA CD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큰 버스다, 토큰 링이다. 이건 이제 링 모양이다. 토큰을 가진 자만이 전송을 할 수가 있다. 토큰을 주고 또 반납하고 하는 과정. 이게 토큰 링.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형태에서 네, 토큰을 가지고 이렇게 건네주는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링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토큰 버스 네, 모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38번입니다. 네,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CCU, FEP는 통신 제어 장치다. 모뎀은 변복조 장치 맞죠? DTE는 무엇입니까? T가 터미널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터미널 즉 단말 장치를 DTE다라고 하는 거죠. DSU는 신호 변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이제 이게 나와서 어떤 회선을 통과해 가지고 CCU 제어 장치를 통과를 해 가지고 상대방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네, 적절한 이제 회선, 이게 통신 회선이 되죠. 통신 회선을 지나가기 위해서 신호를 바꿔주는 신호 변환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 변환하는 장치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모뎀도 있고, 그 다음에 DSU도 있고, 네, 코덱도 있고, 자, 이런 방식이 있죠. 139번입니다. HDL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HDLC는 일단은 비트 지향 프로토콜이 되고요. 링크 구성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동작 모드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동작 모드는 무엇입니까? NRM이 있고
ARM이 있고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ABM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국과 종국의 관계를 따지죠. NRM은 뭐였습니까? 주국에 허가가 있을 때만 송신하는 것. ARM은 무엇입니까? 네, 주국에 허가 없이도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허가받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주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되죠. ABM이다 라는 것은 혼합국끼리 허가 없이 언제나 전송할 수가 있다. 이런 세 가지 동작 모드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이고 반이중과 전이중 통신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요. 네,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모두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40번이군요. 네, 화상 정보가 축적된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TV 수신기와 공중 전화망에 연결해서 이용자가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 그게 이제 뭐냐라는 거죠. 네, 바로 비디오 텍스 나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군요.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